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HUG는 주요 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 채무자의 지연 배상금을 감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 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달 1,566건을 기록했는데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구 260건, 서초구 174건, 송파구 82건으로 증여 건수가 집중됐습니다. 오늘인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선 2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있던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요, 보유세 부담은 피하면서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되는 양도세 중과 혜택에 면제를 겨냥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6.17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러한 부담부 중여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과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소장님과 최신 이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 전략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들어서면서 매년 7건씩 부동산 관련된 규제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조금 실효성이 가장 떨어지는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일무이하게 서울 시내, 특히 이제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다는 얘기는 현재 신도시에서 개발되는 사업 때문에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들, 자연녹지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5번 바뀌었는데요. 그동안에 현재 이런 정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건 사실이긴 하나 이게 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도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일방적인 정책은 실제로 국민들이 대부분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에서 5%씩 계속 지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후년에도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오를 겁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을 규제하고 특히 서울 지역 중에서 강남을 규제를 하게 되면 비강남 지역이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죠. 거기에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경기도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들 가격 오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사이익을 보는 지역들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벌써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규제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정말로 유일무이한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열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사업 규제 정비,
그다음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또 이제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을 또 추가했죠. 투기 과열 지구도 추가했고요. 또 토지걸 허가 구역 지정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강남구 그 일대를 묶었죠. 지금 현재. 또 거리 질서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대출 대상을 또 확대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담보대출 금액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임차인들 특히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이제 돈 없고 실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더 강해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비사업 규제를 해서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재개발 사업은 아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를 하고 또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을 해서 더욱더 많이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 수요 근절을 해서 뭐 세제를 현재 혜택을 받던 부분도 완전히 폐지를 시키고 또 그 주변에 종부세 일 인상까지도 또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12월 16일 날 대책 및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겠죠. 이번 정부에서 못한 내용은 다음에 후임 정권에서 진행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정부에서 펼쳐진 부동산 정책 때문에 후임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3기 신도시가 이번 정부에서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가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정 대상 지역 늘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울 전 지역이라든가 경기 과천, 광명부터 해서 뭐 지방의 세종까지 다 포함시켰던 부분을 현재 서울 전 지역 경기도도 전 지역이라고 하지만 전 지역은 아닙니다. 봤을 때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등 북쪽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다 제외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포, 파주부터 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한 파주에도 신도시가 있죠.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씩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들이 급격히 현재 매물 잠김 현상이 들어가면서 현재 이 지역으로 또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광주라든가 남양주 지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도라든가 수동, 조안면 이런 지역도 투기 지역이 이제 현재 어떤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으로 봤을 때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그 주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현재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정말로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실제로 국민들의 반발만 살 뿐 조세 저항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세종이라든가 또 대전, 뭐 청주 이런 지역도 현재 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기 과열지구도 많이 묶인 상태죠. 수원, 안양부터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또 그 주변에 봤을 때 용인, 수지, 기흥, 화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 남동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되기는 했으나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 틈새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말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대출 규제 안 되죠. 현재 실제적으로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현재 LTV가 0%입니다.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과열지구든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 신규 공급을 위해 신급 구입을 위해서 주담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다시 또 갈아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2년 정도를 현재 2년 이내에 처분을 해라라는 부분도 1년 처분하고 무조건 전입까지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강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집을 내놓고 한 집을 취득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한 집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던 집을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전체적 공급량은 기존의 주택과 신규 주택이 같이 어우르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 주택의 공급량까지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가 주택이야 뭐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거기에 이제 무주택자가 뭐 구입한 다음에 2년 내 전입을 한 조건이고 또 1주택자 세대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해야 된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뭐 어떻다라고 해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아마 지자체 공무원들도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그 조건이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LTV 당연히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까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투기과열지구는 당연히 어떤 대출 금액이 더 줄겠죠. 9억 초과 20억, 15억 초과는 이제 0%, 15억 초과 된 아파트는 다 담보대출이 안 되죠. 전혀. 또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업 종사자들도 실제적으로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금지시킨다. 대출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증여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현재 임대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아탈 수 있는 수요들을 현재 이전을 시키고 나머지 수요를 연기를 시켜야지만 당연히 그게 가격이 조정이 될 텐데 당연히 한 군데 정체가 되고 그 수요가 계속 급증된다면 당연히 전세 월세 가격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LTV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자 대출도 현재 규제가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제 같은 경우는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중과 이미 들어가 있죠.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 그렇지만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했을 때는 중과 배제하고 장특공제까지 적용시켜주겠다. 이번 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 있고요. 또 현재 2주택자 이상 보유세, 종부세 추가 과세를 해서 0.에서 0.8%까지 추가 과세하겠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일시적 2주택자 같은 종전에는 양도기간 2년 이내만 양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 전입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 들어가 있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요건들 안 되게 되면 이제 집 사는 걸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정책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첫 번째 정책부터 22번째 정책까지 현재 일관된 건 있습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그겁니다. 거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또 1년 6개월, 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제한되어 있고요. 재건축 조합 또 지위 양도 제한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원의 어떤 그 분양권 같은 경우도 지위 양도가 어렵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들어가 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최대 5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7월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주택자도 현재 종부세율을 인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세율 3%에서 4%대로 적용을 해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려주겠다.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서 3%에서 4%대까지 현재 종부세율을 인상을 시키고 종부세 과세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재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는 종부세가 비과세됐었습니다. 법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이젠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젠 2020년도 6월 18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주택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이 6억 원이었습니다. 법인 소유가. 그것도 폐지한다. 그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9억 원 또는 현재 갖고 있던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현재 개별적으로 어떤 그 대상에 맞는 현재 세금을 부과하겠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했을 때 추가 세율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이 최대 25%까지죠. 10에서 25%에 10%만 더하면 되는 부분을 현재 추가 적용으로 이제 세금을 내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현재 48%에서 50%대까지 세금을 똑같은 형태로 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도 현재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시장에 매물이 안 풀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현재 공급량은 더욱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시고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다 규제합니다. 그래서 전입조건, 처분 요건 강화를 시켜서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2년 전입 의무지만 이제는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전입까지 끝내라 그 얘기고요. 이건 무주택자 얘기고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6개월 이내에 현재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까지 끝내라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6개월 안에 팔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강제성을 띠는 정책이 아닌가 말씀드리시고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를 시켜서 실제적으로는
보통 이제 현재 4억 원에서 지방 3억 2천만 원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는 무조건 2억 원으로 인하를 하겠다. 2억 원까지만 보증 한도를 축소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금지시키겠다. 실제적으로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현재 LTV가 20에서 50%,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상관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받지 말고 집도 사지 말아라. 그 내용이죠. 또 자금 조달 계획서도 현재 제출 대상을 확대를 해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별로 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거죠. 강남 지역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 잠실동까지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습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정책이고요. 실제적으로 18부터 2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거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지지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보통 대지지분이 그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제한이 될 테고요. 거기에 또 2년 거주하셔야 됩니다. 실거래 거주권까지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뜨고 있는 잠실과 마을산업단지 삼성동과 용산 정비창 발표 이 주변도 현재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기준을 현재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재건축을 어지간하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현재 거주 요건까지 재건축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들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 30% 40%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년 정도 거주하는 여건을 만들어야지만 당신한테 분양권 줄게 이런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60%의 세입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임대시장은 대혼란이 올 겁니다. 이런 정책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멈칫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집값을 안정화시킨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 보완책이 나올지 또 추가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은 추가 지정이 됐고요. 개발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결국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규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세한 사항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시간인 정보체크 시간에 강남 지역 안에서 규제를 비껴난 반사익 기대는 지역 두 지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재역 근처에서 오늘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초동 가볼게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입지가 핵심인 상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철역과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도달할 수 있고요. 상가, 점포, 사무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미 임대가 맞춰져서 이미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이 진행되는 서초와 시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GTX 신호선이 향후에 7, 8년 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현재 10분에서 15분 정도 도달할 수 있는 대형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우측에는 대치동과 현재 그 주변에는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원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강남대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승객이 많은 지역이고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면서 그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 신동아 우성 또는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 실제로 5,000세대에 현재 7천만 원 이상 호가하는 아파트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는 업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직장군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뿐만 점포, 사무실들이 공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상업시설 밀집 지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강남권 권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 양재 권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권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 주변은 관광호텔, 업무시설들이 더욱더 확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서초구청도 복합청사로 개발이 되고 그 주변에 또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양재시 주변으로 봤을 때는 4개 군으로 나누어서 100만 평 개발합니다. 현재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중소기업 육성 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인근 지역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확대된다 보셔야 되고요. GTX 신호선 말씀드린 대로 양재역 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통 전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임대금액 3천만 원,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실투자금이 6,6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강남대로 직장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소유가 굉장히 풍부하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공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당연히 오를 테고요. 임대료 때문에라도 수익률 굉장히 높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옥세권 환승역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투자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가에 투자하려면 이런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생활 인프라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탄탄한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위치가 강남구 논현동에다가 황금노선 9호선까지 입지 조건부터 눈에 띄는데 바로 만나볼까요? 네, 9호선 언주역에 3룸, 특히 이제 복층형으로 쓸 수 있는 투룸과 원룸 구조에 따로 별도로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 2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 평지형 입지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 7호선은 학동역과 아래쪽에 2호선 역삼역 그리고 신분당에서 연장선대는 근데 강남역까지도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까지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삼성역까지도 전철역으로 2정거장밖에 안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터체인지, 또 반포 IC가 있죠. 차량으로 한 3, 4분 거리고요. 그리고 현재 반포 IC도 현재 복합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그 주변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효과 때문에라도 전철역이 8개가 포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현재 외곽으로 나가는 동로가 아니라 중심권을 지나고 있는 강남 지역을 관통하는 전철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다. 삼성동 복합개발지구와 강남 차부에 연결된 의료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의 굉장히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거 삼성과 또 특히 이제 강남 서초 그 주변에 연결되는 부분들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부터 해서 백화점, 면사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 상권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거기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상업지가 더 확충되고 업무지역, 상업지역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용적률 높아질 테고 당연히 그 주변에 토지 가격 상승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당연히 주거지역한테도 연결적인 부분, 또 크게 연결되면서 당연히 그 주변에 가격 상승 여력까지도 만들어진 지역이다. 또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인 투자 가치도 높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현재 그 주변에 관광호텔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의료 관련 업무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확충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그 주변에 현재 집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권을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가격 경쟁도도 높아지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신축 건물 현상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과 연결된 그 주변에는 송파, 잠실, 탄천, 또 한강 정비 건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하고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해서 환승역을 만들어주고 그 주변으로서 해외에서 유입되던 국내 유입되는 어떤 이용객들을 이용해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지하 상권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시키고 또 거기 지상 구간에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층수로는 롯데가 높지만 높이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요. 거기에 판매, 전시, 컨벤션부터 호텔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본사 외에 그 부속 건물들이 기타 업무 시설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성화 요건들을 많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당연히 지상층은 5개 군으로 나누고 현재 문화예술체험부터 해서 그 주변에 마이스부터 국제 업무까지 같이 진행되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하 공간 개발은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하면서 GTX A노선, C노선, 거기 위례신사선까지 같이 가세합니다. 당연히 일일 이용객이 한 5, 60만 명 되는데요. 지금 상권 가중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하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국내 유일무이한 개발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4억 2천만에서 4억 3천만 원은 현재 강남 서초 지역의 투룸 다세대 빌라보다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 면적까지 있는 물건이고요. 임대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 월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최소로 잡았습니다.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또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3룸으로 활용 가능한 20평 가까이 되는 물건이고요. 또 9호선 엄지구역 3분 정도 거리에 또 체육세권 평지 입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과 서초 대형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를 또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또 복층식 3룸에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있는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건물이고요. 또 현재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일무이한 개발 호재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까지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그리고 무료 전화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전에도 앞뒷면이 있듯이 정책에도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은 분들은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전화 상담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영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영식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8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1.0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6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6.5로 전월 대비 2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실적이 매우 낮았던 기저효과로 당분간 경제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 위기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 모시고 지역 정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가볼 지역이 서울의 중심인 것 같거든요. 네. 어디 가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종로 쪽을 가볼 거고요. 그다음 용산을 가볼 건데요. 종로는 사실 주변을 보면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고 또 그런 곳에 있는 귀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용산으로 가보면 용산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곳에서도 조금 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빙고동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희소성에 주목을 하고 핫한 지역 두 곳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로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아마 종로구 쪽 가보시면은요, 아파트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럼 굉장히 또 귀한 아파트를 저희가 찾아볼 것 같거든요. 위치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종로 쪽을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살고는 싶어 하는데 거기에 머무를 곳은 많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주변을 먼저 좀 살펴드리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심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철로 접근을 좀 해보면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또 1, 4호선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좀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아파트 앞쪽에 바로 버스가 다닙니다. 근데 그 버스가 하나, 두 개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대수가 다니고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조금 벗어난 지역까지 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문 도심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심 안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직주 근접의 수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만 가보면 또 대학들이 쫙 있어요. 작은 대학들이 아니고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뭐 성대나 경기대, 한성대, 추계예대, 카톨릭대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6,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울대학교 병원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좀 든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지지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느낌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하실 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직접 거주를 하고 싶습니다. 거주 여건은 좀 어떻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직접적으로 뭐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사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잘 갖춰진 거 아실 거고요. 직접 살아갈 때 이제 자연적인 요소도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이제 청계천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분들이 가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많고, 요즘에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그쪽에 가보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숨통이 트일 만한 자연 친환적인 환경도 공간도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서울의 중심 종로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몇 개 안 남았다. 그리고 한정판이라 그러면 괜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종로구 쪽의 아파트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서울의 중심이니까 위치적으로도 편리해 보이고 문화 역사의 뭐 중심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호재 어떤 거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투자를 하려면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 가치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 종로 일대 도심 재생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를 좀 들여다보면 40, 50년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는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한 준비를 하고 단계적으로 좀 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가장 주목하셔야 될 호재는 세운지구 일대 도심 재생 산업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다 멈추고 또 진행이 되다가 해서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이 일대를 신산업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원래 일을 하시던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침해하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주변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중구 일대를 이제 복합 단지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뭐 업무나 호텔, 레지던스, 뭐 오피스텔, 쇼핑센터, 마이스 시설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에 가보면 삼성동에 코엑스 있잖아요. 처음에 생겼을 때 저도 엄청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강북의 코엑스다라는 목표로 지금 하나하나씩 개발을 하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련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더울 때 이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북에서 많은 분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된다면 주요 이제 주변의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묘 창경궁 연결 복원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덕궁에서 원남동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공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을 했고요. 도로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도로가 좁았다면 좀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4차로로 조금씩 넓히면 많은 분들이 오가기에 훨씬 더 수월한 지역이 되겠고요. 도로 확장한 율곡로 중에 일부분은 이제 지하 터널을 만들고 지상은 예쁘게 녹지로 가꿀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 6월까지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사실 이제 일제가 단절한 종묘에서 창경궁이 원형 복원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자연성도 훼손이 된 게 좀 회복이 되게 되겠고요. 쾌적한 또 보행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 단위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된다면 더욱더 핫한 곳이 되고 그의 이제 집가는 더욱더 좋아지고 높아지고 더 기대감이 있는 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릴 만한 호재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 도로가 넓어지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종로구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 정도일까 가격 가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투룸 아파트 시세 어떻게 되나요? 이 지역이 사실 좀 핫한 지역이긴 한데 좀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매시는 3억 3,500에서 한 3억 5,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2억 9천에서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지 실투자 금액은 한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동네입니다. 보증금 2천에서 3천에 월 110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4,800에서 1억 5,800만 원에 접근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가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종로구 종로 5가에서 뭐 상업 업무 지역에서 만나보는 아파트라서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네, 이 지역을 이제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구도심이고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아직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40-50년대 오래된 낡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개발 계획들이 많고 나중에 이제 개발이 다 되었을 때 집가 상승이 미리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좋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요층이 너무 풍부합니다. 정말 주변이 다 상업지역이라서 그곳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만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공실 걱정 좀 염려가 없는 곳이 될 것이고요. 특히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공실 염려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마음 놓고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격인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공급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오피스텔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면 바로바로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하나하나씩 월세나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있을 때 좀 매매를 해놓으시고 전세나 월세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셨을 때 굉장히 추후 미래에도 점점 가치가 높아질 매물이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신규 오피스텔은 있어도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너무 서두르다가도 일을 그르치면 안 되니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매물을 좀 구입을 하실 때는요, 주변 환경을 꼭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없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모자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상업지역에 투자를 할수록 이런 주차장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올라가는 가격도 다르고 또 월세나 전세를 받을 때도 조금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점 연락 주셔서 팀장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많은 종류의 수요층에 비해서 오히려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인데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동빙고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7억 3,500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정말 말도 많고요. 관심도 많으신 용산 가보겠습니다. 용산 안에서 동빙고동. 이곳은 정확하게 어디쯤 위치돼 있나요? 일단 용산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용산하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니야, 내가 접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용산 자체를 보면 지금 황제 뉴타운으로 불린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려면 좀 걸어가야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 연장 소식이 이제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 분당선 동빙고역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도보권 안으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포나 공덕, 또 영등포나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을지로까지 가시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집을 얻으시고 사실 때도 좀 편안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많이 아시다시피 고급 주거단지들로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가면 고급 주거단지답게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살아보실 수가 있는 동네고요. 생활 편의시설도 그 앞쪽에 잘 갖추어져 있고 또 문화생활 누리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누구와 약속 잡기에도 이태원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재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어서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고급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세대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편의시설도 같이 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편의시설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같이 안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지면을 좀 보면 남산공원 가까이 있고 이제 개발된 용산민족공원도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저는 녹지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핫한 용산인데 혹시 동빙고동을 모르고 계셨다면요. 아마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동빙고역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빠르게 개발 호재 만나봐야죠. 용산의 대표적인 호재 꼽아볼까요? 네, 금방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동빙고역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사실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동빙고역이 생기게 되고 동빙고역 주변에 있는 이제 매물들이나 이제 물건들은 굉장히 또 호재로서 다가와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신분당선이 뚫리게 되면 용산 그리고 강남, 판교 이런 세 개의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산에서 강남까지 또한 판교까지도 가깝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근접 생활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근접 측면, 직주 근접 측면만으로도 이곳이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디 건설사가 이 사업을 따내서 굉장히 요즘 또 핫해졌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쪽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서울 핵심 입지의 프리미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재개발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단군 아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노른자 입지에 계획된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정말 살고 싶다. 저거는 또 얼마나 지가가 상승이 될까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주변의 지가를 움직이는 또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남동 고가 아파트 관련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동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촌이잖아요. 또 대한민국의 부촌 하면 딱 한남동이 떠오르는데 이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은데 계속 오릅니다. 뭐 특히 더리나 나인원 한남 이런 고급 주택 단지가 정말 비싼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 오르는 것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 부촌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주변 아파트들도 요즘에 이제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는 부천의 지가를 좀 견인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매물도 다세대 주택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인데요. 용산 정비창 부지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8,000 가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을 두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용산 한 번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초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해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아파트가 8,000세대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변 환경 개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모아지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인데요.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공원인 이제 용산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서울시 한가운데 정말 큰 녹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녹지 공간은 정말 많이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접근이 너무 편한 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녹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용산에 살면서 아주 큰 호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서울 시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녹지를 찾아서 나들이 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수요가 차츰차츰 늘어나게 된다면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올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 듣는 내내 저처럼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용산 이미 너무 가격 많이 올랐을 거야. 그런데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아직은 그렇게 자주 다뤄주신 지역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많이 올랐을지 궁금한데 투룸 가격 어떻게 돼요? 네, 일단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사실 좀 고급 아파트 단지도 있고 고급 부촌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변의 시세랑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는 7억 3,500에서 한 7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는 5억 5천에서 한 5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7,500에서 1억 8,5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는 1억에 한 250만 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출에 3억 5천에서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7,500에서 한 2억 8,500에 접근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용산은 이렇게 용산 안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섭게 가격 상승을 보이는 용산 안에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오른 지역이 동빙구동이라고 하셨는데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네, 간단히 이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산은 미래 가치가 너무너무 풍성한 곳이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더욱더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고요. 앞에 말했던 대규모 개발이 하나씩 완성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부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돈이 내가 그 정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못 하시겠지만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있는데 어디를 이제 접근해 볼까라고 하신다면 용산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한남 뉴타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일대 동반 가치 상승으로 수혜를 볼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지가가 자연스럽게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호재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 호재가 마무리가 된다면 주변 상업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아까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지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것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용산 안에서 곧 지하철역까지 개통되는 동빙구동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함께 신채연희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현희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